다시 우리 드론 교육 3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3주차 정도 됐으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기본 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주 차인데 뒤쪽으로 갈수록 편집하는 게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노트북을 준비해서 기본 세팅을 할 겁니다. 노트북에 프로그램도 탑재를 하고 또 우리가 촬영한 데이터를 이동 디스크에 담아서 촬영 편집할 기본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 오늘은 비행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 포항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촬영 및 비행 금지 구역에서 그럼 어떻게 날리느냐 이거에 대한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제 밖에 나가서 비행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화면에 있는 내용은 이제 촬영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촬영 기법 이전에 돼야 되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행이에요. 그래서 비행하는 방법을 비행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행 기법이 돼야 촬영 기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비행기법에다가 짐벌에 상하 이동하는 틸트라고 하죠. 틸트 또는 틸트로 찍는 거를 틸팅이라고 하는데 짐벌에 틸팅 기능을 추가하면 촬영 기법이 완성이 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 간단한 거를 뭐 이렇게 배워야 돼? 뭐 이런 생각이 가실 정도로 너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 비행기법을 우선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촬영기법을 연습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종기 모드는 1, 2, 3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1이나 3로 잘못 조종기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항상 조종기를 모드 2로 날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모드 2로 날리는 것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조종기 모드는 4가지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각각의 4가지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모드 1과 모드 2를 비교해 보면은 자, 상승 하강이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오른쪽 모드 만약에 모드 1인지 모르고 전진하려고 쭉 밀면 얘가 상승을 해버려요. 여기서는 스로틀이 오른쪽 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좌측이 전진 후진이 왼쪽으로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왼쪽 오른쪽이 서로 바뀌어 있고 좌우 러더는 동일합니다. 왼쪽이 좌우 러더는 동일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좌우 에일러론이에요. 에일러론과 러더는 동일한데 상승 키가 서로 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 이게 모드 1이에요. 그래서 그럼 난 모드 1으로 날려볼까? 뭐 이런 거를 뭐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나는 재미로 여러 가지 모드에서도 잘 날릴 수 있는 기량을 닦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날리고 싶으신 혹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모드 2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촬영 기법은 항상 우리는 모드 2로 한다. 모드 2는 국제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이고 모드 2를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이렇게 조종기 스틱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왼쪽은 스로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스로틀 명칭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올리면 상승, 아래로 낮추면 하강,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는 것이 좌측의 스로틀 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좌측 키를 오른쪽으로 하는 걸 이건 이제 러더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하면은 우회전이 일어나고 왼쪽으로 밀면 좌회전이 일어난다. 그런데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가까우면
천천히 일어나고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많아지면 빨리 일어난다. 뭐 모든 액션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액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는 것과 살짝 밟는 것의 차이. 이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키는 전진, 후진. 전진, 후진이 일어나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우로 이동, 좌로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명칭으로는 전후 방향을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엘리베이터라고 하고요. 오른쪽 왼쪽을 에일러론이라고 합니다. 에일러론. 그래서 이 우에일러론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스로틀을 올려주세요 하면은 상승하는 거죠. 그럼 이 스로틀이 갖는 기능은 프로펠러의 RPM을 올려서 비행기가 갖는 양력을 상승시켜 주거나 하강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스로틀이 갖는 기능이에요. 자, 이제 스로틀은 위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고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도를 얼마까지 올릴 것이냐 이런 것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고도가 150m입니다. 150m.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의문점이 생겨요. 이 150m가 해수면으로부터 150이냐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부터 150이냐. 자, 일반적으로는 내가 현재 있는 드론을 띄운 그 RTH 포인트로부터 150m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드론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근데 빌딩 옆에 여기 공원에서 내가 드론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와 빌딩과의 거리는 불과 한 100m 이내,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날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빌딩이 높이가 80m짜리 높이의 빌딩이에요. 그럼 100m 있는 요 지역에서 그러면 80m 올리면 150을 빼면 나머지 얼마예요? 70m를 더 올릴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높은 곳으로 올리고 싶으면 이 빌딩 옥상에 가가지고 날리면 여기서부터 150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주변 반경 약 300m, 약 반경 300m 안에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150이야. 그러니까 여기 높은 게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150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80m짜리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230까지 올리는 거죠. 이 건물이 100m짜리다. 그러면 250m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드론의 기본적인 고도를 우리가 아직은 초보자다 생각이 들어서 150m로 락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50까지 못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해야 되겠죠? 내가 세팅을 스스로 해제를 해서 올려야 저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는 고도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캐치 랜딩이라는 게 있는데, 캐치 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드론이 팬텀4와 같이 밑에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다리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에는 그 다리를 손으로 잡을 때 내 팔이 45도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잡는 게 제일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머리 위에서 잡으면 하방 센서가 나를 인식을 해서 내 손에 안 잡혀요. 잡으려고 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센서가 동작을 해서 쭉 올라가요. 장애물인 줄 알고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방 센서를 피하기 위해서 45도 각도로 잡으면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매빅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스로틀을 쭉 내려서 이제 한 2m, 3m 정도에다 놓고 스로틀을 쭉 내리면서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걸 내가 손으로 잡듯이 잡으면 하방 센서가 동작할 여력이 없이 내가 손에 잡혀요. 그럼 손에 잡으면 얘가 센서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내 손에서 탈출하려고 프로펠러가 강하게 윙 하고 더 세게 RPM을 올려요. 자동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안 놓고 있죠. 그럼 한 2, 3초 있으면은 멈춥니다. 예, 포기해요. 예.
그렇게 해서 캐치 랜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캐치 랜딩은 착륙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손에서 이륙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손에서 이륙시키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초보자들은 하기 힘들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펠러 이 드론과 조종기를 같이 들고서 스타트를 시켜야 되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 캐치 랜딩이 필요한 경우는 만약에 고깃배에서 내가 촬영을 할 일이 생겼어요. 배는 이동하고 얘를 정상적으로 착륙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캐치 랜딩을 쓸 수가 있고요. 또 바닥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거나 질척거리거나 뭐 풀숲이거나 그럴 때 따로 착륙을 시킬 곳이 마땅하지 않을 때는 캐치 랜딩으로 착륙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기본 비행이에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기본 비행을 오늘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상승과 하강, 전진과 후진, 우측 이동과 좌측 이동. 이게 가장 기본 비행이에요. 자,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상승, 하강. 그리고 이제 회전, 지금 회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회전은 가장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회전을 주지 않았어요. 상승, 하강, 그리고 전진, 후진, 우로 이동, 좌로 이동.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기본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드론에 조종기만 꺼내보세요. 조종기를 손에 잡으시고, 간단하게. 조종기를 잡으세요. 잡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 조정을 하십시오. 자, 상승을 주는데 항상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맥시멈으로 끝까지 올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촬영을 목적으로 날릴 때는 맥시멈 50% 이상을 밀지 않습니다. 50% 이상을 밀지 않아요. 그래서 약 50% 정도만 올린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키를 움직여 보십시오. 상승. 자, 50%를 유지하고 있으면 드론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정지. 그러면 다시 중심으로 와야죠. 그러면 지금 드론이 지상 한 30에서 50m 정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하강. 같은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지. 한 20m 정도에 정지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오른쪽 키로 전진을 밀겠습니다. 전진에서 키를 끝까지 밀면은 얘가 딱 정지가 되기 때문에 드론의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한 50% 정도만 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밀어 있는 이 손이 진동하거나 떨리거나 그러면 드론도 같이 진행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촬영할 때는 안 좋아요. 촬영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속도가. 촬영하는 순간에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촬영할 때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자, 전진을 시켜요. 정지. 손을 가볍게 놓으시면 되죠. 중앙으로. 이때 정지했다가 얘를 튕기듯이 놓거나 손끝으로 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손끝에 올리고 정지할 때도 그대로 가볍게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후진할게요. 후진, 정지. 우리 최우리 소장님은 이제 다 알고 계셔서 안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바빠가지고 사무실에 못 들려. 드론을 안 갖고 오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단순 비행을 했어요. 상승, 하강, 전진, 후진만 했어요. 자, 그런데 드론으로 영상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촬영 기법이 상승하면서 찍는 거, 하강하면서 찍는 거, 그 다음에 전진하면서 찍는 거, 후진하면서 찍는 거. 이게 전체 촬영의 50%가 넘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럼 우리 배워야 돼? 이런 제 생각이 드는데, 자, 전진을 할 때 카메라가 항상 수평을 놓지 않고요. 얘가 밑으로 숙여져 있어야 돼요. 숙여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숙여져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그 기준은 몇 도다가 아니라 화면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수평선의 위치가 수평선의 위치가 화면에 약 3분의 1 지점에 걸치는 각도로 카메라를 내려라. 이 각도로 전진하는 거예요. 쭉 전진할 때는 카메라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전진과 후진할 때는 카메라의 각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전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이 다이얼을 눌러서 카메라를 이 각도로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살짝 조절하시고 딱 놔보세요. 그럼 카메라 살짝 숙여졌어요. 자,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전진 한 10m 정도 전진할게요. 정지. 자, 이제 여기서 우측 이동하겠습니다. 우측 이동. 지금 우측 이동,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방향은 지금 항상 전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10m 이동할게요. 우로 이동. 그러니까 우 에일러런을 주면 되겠죠. 정지. 여기서 후진하겠습니다. 뒤로 이동 10m. 정지. 다시 좌로 이동 10m. 정지. 자, 그러면 어디에 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와 있겠죠. 자, 올려서 전진, 우로 이동, 후진, 좌로 이동했잖아요. 그럼 머리에 와 있어야죠. 자, 지금 이동이 이게 뭐냐면 평면 사각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이 비행 방법이 평면 사각 비행. 자, 이제 기초 비행을 응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본 비행을 일단 기본으로 올려서 여기서 전진, 우로 이동, 후진, 좌로 이동. 하늘에서 사각형을 그리면서 단순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단순 이동을 하면서 비행을 했어요. 이게 평면 사각 비행이다. 자, 그럼 평면 사각 비행일 때 카메라는 어떤 촬영이 일어나냐면 전진하고 후진하면서 촬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이 일어나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에일러론을 사용해서 우로 이동이나 좌로 이동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는 촬영하는 드론의 속도를 평소의 반으로 줄여라. 자, 전진 후진할 때 제가 50%만 밀으라고 그랬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좌로 이동할 때는 약 3분의 1 정도만 옆으로 살짝 우 에일러런을 주고 이동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할 때 드론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은요. 얘가 HD 하프 HD일 때 720p라고 하고요. 풀 HD에 가까우면 얘가 이제 1440p 그리고 요 사이에 1080p 이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을 찍는 순간을 1초에 몇 카트를 찍느냐에 따라서 30fps로 찍을 건지 60fps로 찍을 건지 120fps로 찍을 건지를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매빅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0 그리고 화질을 낮추면 60까지 가능해요. 근데 우리 매빅 프로 2나 매빅 에어 2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가능해요. 120이 가능해요. 자, 영상을 특히 이제 아파트나 어떤 물건을 찍을 때 좌우로 이동하면서 수평 이동하면서 찍을 때는 프레임 수를 120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올리지 않고 일반적인 촬영할 때 우리는 이거를 씁니다. 30fps를 써요. 30fps는 뭐냐면 1초에 사진을 30장을 찍는 거예요. 찰칵할 때 30장이 촤악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후진에서는 이 어떤 그 속도를 그 사진이 30장이 바뀌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측 이동이나 좌측 이동, 즉 카메라가 좌우로 이동할 때는 얘를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면 화면이 탁탁탁탁탁 끊겨요. 둘둘둘둘둘 끊기는 화면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려면은 60장을 1초에 60장이나 120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사진을 찍어서 연결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돌리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드론을 매빅
매빅2 프로 줌 그리고 매빅2 에어 같이 이제 최신 드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바로 120 fps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이동이 많은 영상을 찍을 때는 요거 속도를 올려줘야 된다. 근데 이 속도를 올리면 기본 화질이 좀 떨어져요. 기본 화질이 4K 영상이 찍혔는데 120으로 올렸더니 HD급으로만 촬영이 된다거나 이렇게 좀 떨어지는 문제는 있지만 요거를 참조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는 입체 사각 비행입니다. 입체 사각 비행. 일단은 드론을 이륙을 시켜서 안전한 고도 약 10m나 30m 정도로 올려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움직이면은 눈이 피곤하니까 전진 한 10m에서 20m를 놓고서 거기에서 입체 사각 비행을 하는 거예요. 상승, 우로 이동, 하강, 좌로 이동. 자, 내가 봤을 때 평면이 되게 이렇게 화면을 그리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입체 사각 비행이에요. 자, 입체 사각 비행을 이렇게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올려서 전진, 내려서 후진도 되겠죠? 올려서 전진, 내려서 후진도 돼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우리가 찍는 대상 지역은 항상 다 평지가 아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진해서 올리고 후진했는데 그 후진했을 때 내렸을 때 지표면에 가까울 수도 있고 장애물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지만 올려서 사각형으로 비행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종기로 한번 입체 사각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륙 테이크업 했어요. 이륙하면 1.2m에서 오토호버링이 될 겁니다. 자, 상승을 시킵니다. 지상 30m까지 올릴게요. 다 올라갔어요. 정지. 자, 전진 30m 시킬게요. 전진 앞쪽으로. 지금 카메라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의 방향을 드론의 머리 방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헤드 방향이라고 그래요. 헤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방 고도 30m, 전방 30m의 드론이 떠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죠. 그죠? 일단 올려서 왼쪽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려서 좌로 이동하면 왼쪽으로 그리는 거고, 올려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상승 10m만 할게요. 정지, 우로 이동 10m 이동하고 정지, 하강 10m만 이동합니다. 정지, 좌로 이동 10m 할게요. 정지.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이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드론이 지금 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대로 밖에 나가면 똑같이 드론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때 이제 이 앞부분에서 상승과 하강할 때는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찍고자 하는 목적물을 이탈해요. 내가 찍고자 하는 목적물을 찍고 있었는데 상승을 시키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목적물이 아닌 다른 대상, 하늘이나 뭐 다른 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각도를 올릴 때는 카메라의 각도를 상대적으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드론을 올릴 때는 카메라의 틸트를 밑으로 떨겨줘야 되고, 드론을 밑으로 낮출 때는 카메라의 틸트를 올려줘야 돼요.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자, 이제 제자리 호버링 상태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제자리 호버링을 시켰습니다. 호버링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정기에 5D 키라는 게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면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눌러지기도 하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에어2에는 없네요. 자, 예. 자, 이 5D 키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위로 쳐 올리는 기능. 딱 위로 이렇게 딱 위로 딱 누르면 내 드론의
짐벌의 카메라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수평으로 딱 이동을 합니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수평 이동. 다시 한번 누르면 수직 이동이에요. 90도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자, 이거로 쭉 눌러서 짐벌 카메라를 수평으로 딱 맞추세요. 자, 에어2일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 다이얼로 쭉 올려서 카메라를 올리세요. 자, 이거를 굉장히 이제 내가 카메라의 각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걸 올리게 되고 올려야 되는데 낮추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밀면 카메라 렌즈도 올라간다. 당겨서 아래로 내리면 카메라 렌즈도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고요. 요 버튼이 돌려보시면 조금밖에 안 돌아가요. 이게 이제 자동차 엑셀러레이터하고 똑같아요. 얘도 빨리 당기면 카메라 렌즈가 빨리 내려가고 조금 당기면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을 때는 카메라의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가다 말다 빨리 갔다 하면 그 영상은 사용할 수 없다. 일정해야 돼요. 그 일정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이동을 하고 그거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대로 유지시켜야 그 각도로 카메라가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호버링 상태에서 내 드론을 지상 150m까지 올릴게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올리는 스로틀과 카메라의 틸트는 같은 왼손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스로틀을 50%로 올릴게요. 자,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약하게 당겨야 돼요. 그러면 드론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카메라는 수평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드론이 올라가는 속도와 카메라가 내려가는 속도가 맞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물이 항상 화면에 있는 거예요. 자, 호버링 상태면 지상 1.2m죠. 여기에서부터 150m 올라가는 동안 카메라는 항상 목적물을 그대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카메라의 틸트를 모니터링의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 우리가 모니터에 보면 각종 수치랑 다 있는데 이 모니터를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가상선을 긋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속으로 긋는 그 선이에요. 실제 선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선이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가상선에다가 내가 손을 오른손으로 꾹 누릅니다. 뛰는 게 아니에요. 꾹 누르고 있어. 그럼 이 중심의 가상선 위에 내 손이 있을 때에는 드론의 틸트 카메라가, 짐벌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손을 이렇게 쭉 끌어서 밑으로 요만큼 이동을 시키면 요 다이얼 버튼을 조금 밑으로 내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내리고 있으면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손을 여기로 확 올려면 밑으로 확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를 일단 찍었다가 밑으로 확 내리면 틸트 카메라가 확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럼 이 가상선의 중심에서 그럼 어디에서 할 거냐? 어디에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전체 어디에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자, 이 가상선의 중심에서부터 조금 올리면 카메라는 올라가고 조금 낮추면 카메라는 내려간다. 요거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조작을 하시면 이 왼손 한 손으로 조작해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왼손은 스로틀만 조작하면서 오른손으로 화면을 눌러가지고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밑에 모니터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자, 150m까지 올릴게요. 자, 스로틀 올렸고 모니터 중심에서 손을 밑으로 살짝 내립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짐벌 카메라 틸트가 하방, 아랫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적하는 대상을 계속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0까지 갔어요. 손을 띄세요. 두 손을 다 띄세요. 반대로 스로틀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나는 화면의 중심을 찍고 거꾸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조금 올려요. 그러면
드론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카메라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목적한 대상을 찍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용을 해서 촬영한 거를 한번 볼게요. 네, 트라이포드 모드로 찍은 거예요. 트라이포드 모드, 삼각대 모드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찍은 겁니다. 드론은 항상 높은 데서만 찍는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공 비행일 때 가장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죠. 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내려갔어요. 아, 잠깐 너무 짧았네. 자, 요거 상승 마지막 부분이에요.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는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짐벌로 드론으로 찍을 때는 시속 10m 이내, 10km/h 이내로 이동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짐벌이 매빅2일 경우에는 쫙 밀면은 시속 40km에서 50km까지 나가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시는 에어도 속도가 매뉴얼 보셨어요? 얼마예요?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시속 40km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속도는 영상을 촬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거는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간 거예요, 지금? 네, 길. 사람이 다니는 길. 소나무 밑에 그냥 그냥 거기 이렇게 간 거 이렇게. 네, 멋있잖아요. 이거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운문사를 2번을 갔는데 자, 2번째 거에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드론은 올라가고 제자리에서 카메라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패닝을 하지 않아요. 항상 드론을 움직이면서 찍어야 화면이 좀 더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입체 사각 비행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상승 하강할 때는 카메라를 같이 조작한다.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동을 하는데 전진했다가 이동을 할 때 드론을 180도 돌리는 거예요. 전진했다가 180도 돌려서 전진이죠. 근데 내 자리에서 봤을 때 마치 후진하는 것 같죠? 자, 그대로 갔다가 후진할 때는 헤드, 드론의 머리, 드론의 머리를 우리는 노우즈, 코를 노우즈라 그러죠. 노우즈 방향이라고 하는데 노우즈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 때 180도 턴해서 전진이죠. 이제 여러분이 이때부터 머릿속에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데 180도 돌려가지고 앞으로 나 쪽으로 오는 거를 후진으로 당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드론에 앉아서 그 드론에 앉아가지고 조정하는 조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론을 비행하면 돼요. 턴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도 그냥 드론으로 봤을 땐 전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좌회전이죠. 좌회전, 좌로더, 전진. 이렇게 하는 비행을 해볼 거고 오른쪽으로 자, 이건 전후 좌우 이동인데 좌우 이동할 때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턴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론을 90도 틀어야죠. 그리고 전진, 그 다음에 다시 180도 틀어서 전진이에요. 계속 전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 드론을 그냥
쭉 밀었다가 후진했을 때 가장 위험해요. 갔다가 옆으로 갔을 때 위험해요. 특히 매빅 프로나 매빅 플래티넘 프로 같은 경우에는 후방이나 좌측 측면 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장애물에 부닥칠 수 있고 후방 장애물에 부닥칠 수가 있는데 항상 전진 이동만 시키면 전진 센서에 의해서 장애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자, 드론이 잘 감지 못하는 장애물은 전기줄, 빨랫줄이에요. 전기줄, 빨랫줄. 센서가 아무리 잘 달려 있어도요, 시속 40km, 50km로 달리는 드론이 갑자기 나타난 전기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드론을 맹신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지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는 먼저 날리기 전에 눈으로 확인해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 평면 사각 비행인데 이제는 아까하고 틀려요. 아까는 뭐예요? 노즈를 일정하게 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항상 방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전진해서 90도 우러더 전진, 우러더 전진, 우러더 이렇게 해서 40도를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사각턴, 반시계 방향으로 사각턴 하는 거. 하늘에 올려놓고 평면 사각 비행을 하는데 이렇게 돌려보고 또 반대로 돌려보고 이렇게 비행을 시켜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셨다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따가 실습 다 하실 겁니다. 이제 삼각비행. 드론을 항상 앞으로만 날리고 옆으로만 날리고가 아니라 그냥 45도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쪽 방향.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도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가상의 수직선을 공간에다가 그어놓고 45도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45도 좌러더 튼 다음에 쭉 밀면 되겠죠. 다시 좌러더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도 돌려야죠? 270도 돌려야 되겠네. 270도 돌려가지고 오른쪽 다시 270도 돌려서 낮쪽으로 돌리면 이런 삼각비행이 됩니다. 근데 시계 방향이니까 CW 삼각비행.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CCW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삼각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응용해야 될 비행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좀 더 고급 스킬자가 됐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펜을 왜 여기 다 갖다 놓지? 자, 여기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까운 군위에 가면 가산산성 같은 데가 있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만리장성이 있고요. 수원에 가면 수원성 뭐 이런 성곽이 있어. 성곽. 이게 성곽이에요. 성곽. 성곽을 촬영하는데 자, 드론을 옆에서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촬영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성곽을 바로 위에서 따라가면서 날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성곽에서 조금 5m에서 10m 정도 떨겨 가지고 전진 비행해도 이 성곽이 멋있게 찍혀요. 그렇게 찍는 방법이 있지만 이 성곽을 여기가 성곽이다라고 생각해. 성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약 20도에서 45도 정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곽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곽 방향으로 드론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카메라는 여기를 바라보지만 나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는 이렇게. 자, 이런 비행을 드론이 카메라가 이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자, 이런 비행을 우리가 벡터 비행이라고 합니다. 벡터 비행. 자, 벡터 비행은 정지 상태에서 카메라를 목적물로 향하게 조정을 하고 틸트를 조정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동할 때는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지 않아요. 카메라의 각도는 내가 상승 하강을 일으켰을 때만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 하강을 시키면 목적물이 화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카메라의 틸트를 조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카메라 안 만지고 이동만 하면 되는데 이 오른쪽에 이 키를 이쪽 방향으로 밀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오른쪽의 키가 오른쪽 왼쪽 전진 후진만 딱 움직인다면 여기에 이렇게 고를 파놨을 거야. 고를 파놓고 딴 데 못 가게 해놨을 거야. 그런데 우리 키는 뭐예요? 이 키는 360도 어디든 가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내가 어떤 특정한 각도를 두고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이 이렇게 향하고 있지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벡터 비행이에요. 이 벡터 비행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대상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져요. 대부분 그거를 최소화해라. 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오른쪽 여러분의 드론 키를 갖고 완전히 민 상태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뭐가 느껴지냐면 딱딱딱 멈춰지는 구간들이 느껴질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45도 되는 데다가 딱 밀어보세요. 그러면 각도를 완전히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벡터 비행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드론을 45도 딱 돌려놓는 거예요. 어중중한 20도, 15도가 아니라 45도 딱 돌려놓고 이 45도로 밀면은 정확하게 가겠죠. 자, 그런데 이 45도 밀면 얘가 드론의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그럼 촬영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이포드를 쓰는 거예요. 삼각대 모드로 돌려놓고 지금 매빅2나 매빅2 프로 주면 여기에 T라는 모드가 있어요. 트라이포드 모드. 이거를 딱 밀어놓고 찍으면 아무리 밀어도 이 드론의 속도가 시속 5km/s 정도로밖에 안 가요. 촬영에 아주 적합한 속도죠. 쫙 밀면 얘가 천천히 가면서 찍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드론에도 트라이포드 모드가 있어요. 트라이포드 모드를 놓고 벡터 비행을 촬영하면 굉장히 멋진 촬영이 되고 그 촬영에 좀 이게 고급 레벨입니다. 고급 레벨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상극비행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선회 비행이에요. 선회라는 거는 삥삥 도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노이즈의 방향, 노우즈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이걸 좀 활용할게요. 선회 비행을 할 때는 이륙을 시키고 얘를 딱 90도 좌러더를 튼 상태에서 이제 전진을 주는데 전진과 동시에 우러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원형으로 돌겠죠. 원형으로 도는 비행. 이게 선회 비행이에요. 자, 지금 제가 돈 방향은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죠. CW 선회예요. 그런데 이 선회를 할 때 잘못 돌리니까 원이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원의 크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원의 크기는 내가 미는 속도와 우러더를 주는 속도에서 러더를 천천히 주면 원이 커지고 러더를 많이 주면 미는 속도 대비 러더를 많이 주면 원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크게 돌릴 수도 있고요. 작게 돌릴 수도 있고 이걸 응용하면 어떻게 돼요? 타원형으로 돌리는 거예요. 쭉 돌렸다가 여기서 급하게 돌려서 길게 왔다가 이렇게 타원형의 선회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타원형 선회 비행. 기본은 이제 원형 선회 비행이에요. 동그라미로 돌아가는 원형 선회 비행인데 이 미는 속도를 전진 엘리베이터죠. 전진 엘리베이터를 강하게 밀고 러더를 작게 주면 원이 커지고 러더를 고정하고 엘리베이터를 줄이면 원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겠습니다. 이 선회 비행을 응용을 하면 자,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자, 반쯤 돌았어. 반쯤 돌았는데 러더를 지금 좌러더만 주고 있다가 정지시키고 반대 러더. 지금 우러더를 줬네요. 우러더를 줬다가 좌러더를 주면 여기선 이렇게 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자, 선회 비행을 응용하면 C자, S자, 그리고 지그재그, 급하게 틀면 지그재그가 됩니다. 지그재그 다 되는 거예요. 자, 선회 비행을 깨끗하게 내가 원형을 돌릴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변형을 주면 얘가 타원형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원리는 이해가 됐죠? 그 우러더만 주면 오른쪽으로 돌 거고 좌러더만 주면 왼쪽으로 도는데 우러더 줬다 좌러더 줬다 하면은 S자 비행이 되고 완전히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반대로 주면 팔자 비행이 되겠죠? 자, 팔자로 비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팔자로. 팔자 선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울진이나 포항이나 영일만이나 가서 항구의 모습을 내가 찍으려고 해요. 항구의 모습. 그러면 이 항구는 딱 일자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직선으로만 쫙 밀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 포구의 그 윤곽선을 따라서 내가 드론을 쭉 날려보겠다. 야, 제일 좋은 방법은 야, 파도가 막 치는 이 파도 치는 구간이 있어요. 자, 파도가 해안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 파도가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 해안하고 비슷하다 그럴게요. 그러면 제일 아름답게 찍는 방법은 이 육지와 해안의 경계 지점을 나는 것보다는 육지와 해안에서 약간 해안 쪽으로 가서 한 30에서 50m 떨어진 상태에서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비행하면서 촬영을 하면은 아주 멋진 영상이 찍혀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좌턴하고 우턴할 때 이 턴을 급격하게 하면 안 돼. 아주 천천히. 내가 비싼 내 자동차를 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들을 천천히 서서히 조작을 하셔서 턴이 일어날 때 좌턴이든 우턴이든 드론이 회전이 일어날 때는 서서히 일어나야 된다.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론의 EXP라는 값에서 러더라는 값을 조정을 할 때 그래프를 원래는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했어요? 이렇게 조절했어요. 이 값이 0.25가 기본인데 얘를 0.10 정도까지 낮춰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이 중심점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밀 때는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도 실제 세팅 값은 조금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제한성, 한계를 기계적인 조작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이 EXP 값에서 러더 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 기법에서 촬영 기법으로 연결될 때 딱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러더를 동작시키는 것과 카메라의 틸트를 동작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원활하게 해야 멋진 영상이 찍혀요. 이 두 가지에서 실패하면 그 영상은 쓸모가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자, 팔자 비행, 반대 방향이면 역팔자 비행, 그리고 헤드를 고정하고, 헤드락이라고 하는 거는 드론의 방향을 고정하고 헤드락이에요. 헤드를 고정하지 않는 걸 우리가 헤드리스라고 합니다. 헤드리스, 머리가 없다. 헤드락을 하고 이동하면 헤드락 지그재그. 근데 헤드를 이동하는 방향으로 틀고 이동하면 헤드리스로 이제 지그재그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되겠죠. 이때는 러더를 쓰는 거고, 이때는 러더를 쓰지 않고 이동만 이용하는 거죠. 자, 됐어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자료를 단체톡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실습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 1시간 떠들었나요?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이 포항 지역과 같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촬영 금지 구역에서 날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